안녕하세요. 약 2주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온개라디오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업로드를 하고 싶어서 매일 스크립트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역시 여행 중에 일을 하기란 쉽지 않네요. 덕분에 일에는 손을 놓고 여행에 완전히 집중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휴가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일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일상에서 제대로 쉬는 법을 까먹게 되는데 그럼 어김없이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남은 쉽고 헤어짐은 어려워. 저는 이 말을 번아웃에도 붙이고 싶어요. 번아웃에 빠지긴 쉽지만 헤어나오긴 어려워. 저는 이 말을 번아웃에도 붙이고 싶어요. 한 가지 목표에 너무 몰두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무기력해지는 나를 발견하곤 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환기가 필요한데요. 열심히 하다가도 나를 돌봐주는 시간 가지기. 바쁘다는 명목하에 제대로 된 휴식 패스하지 않기. 아무래도 제일 쉬운 휴식 방법 중 하나가 여행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로또에 당첨됐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자세하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복권을 살 때마다 그 행복한 상상을 하고는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다들 대답이 달라요. 누군 저축을 하겠다, 명품을 사겠다,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등등이요. 저는 돈 걱정 없이 여행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여행에 대한 관점은 모두 다르겠지만 저에게 새로운 경험은 돈보다도 높은 가치거든요. 이번에 제 인생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어요. 미국에 대한 환상이 없었던지라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도 빨리 이 비행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요.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땐 2주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네요. 역시 여행하는 곳이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한다는 게 여행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오늘은 미국이라는 여행지보다는 여행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SNS에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평소엔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아마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을 보면서 이 세상이 너무도 넓다는 걸 계속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똑같은 직장, 똑같은 집,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쳇바퀴 굴리듯 살아가니 인생에 새로운 자극을 접할 일이 거의 없는데 여행을 가면 자극투성이니 당연히 중독되겠죠. 제 마음속엔 항상 작은 욕망이 있어요. 나도 언젠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인생을 깨우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사실 항상 같은 일상을 보내면서 이런 욕망을 실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하며 인생의 새로운 막이 시작되겠어요. 그런데 여행을 가면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구나. 하며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깊이가 더 깊어지죠. 그래서 다시 일상에 돌아와도 더 여유로워지고 평소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면 내 예상을 깨는 일들을 많이 마주하게 돼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다양한 위기를 겪었는데요.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보자면 뉴욕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잘 보이는 전망대를 가장 아름답다는 일몰 시간에 비싸게 예약했어요. 분명 낮엔 맑았는데 일몰 시간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진짜 난데없이요. 그래도 예약을 했으니 거센 비를 뚫고 전망대에 가긴 했어요. 그런데 온 하늘을 덮은 구름과 무섭게 내리는 비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커녕 바로 앞에 있는 건물도 안 보이고 비에 쫄딱 젖고 말았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날이 뉴욕에서의 가장 재미있었던 날로 기억되었어요. 전망대 안에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에서 모인 이 사람들과 이상한 유대감을 느끼고 뉴욕에서 이런 전망을 보는 게 더 힘들 거라고 더 희귀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라며 애써 포장하는 제 모습이 낯설 정도로 새로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행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이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라며 좋은 기억으로 저장하게 되잖아요.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저희가 뉴욕에서 세인트루이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졌다며 상공에서 1시간가량 돌다가 결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차로 8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내슈빌이라는 곳에 착륙한 거예요. 당연히 그 비행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죠. 승무원이 뭐라고 방송을 하는데 몇 단어 빼고는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패닉 그 자체였어요.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서 갑자기 모르는 땅에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걱정들로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다시 날씨가 좋아져서 그토록 원하던 세인트루이스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걱정이 해결되니까 안 좋았던 날씨 덕분에 내슈빌이라는 새로운 도시도 알게 되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참 웃기죠. 몇 시간 전만 해도 내슈빌의 호텔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매일을 여행하듯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출퇴근 시간에 타는 지옥철이 짜증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덕분에 이런 경험도 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내가 건너려고만 하면 켜지는 횡단보도의 빨간불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길 수 있을 텐데요. 저에겐 여유를 찾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만 보면 빨리빨리 이러잖아요. 근데 이 빨리빨리 문화는 유전자로 이어져 오는 거래요. 제가 사랑하는 스페인과 비교를 해볼게요. 스페인에는 시에스타라는 낮잠 문화가 있는데요. 실제로 2, 3시쯤이 되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아요. 낮잠을 잔다고 가게 문을 닫는다니. 한국인 입장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문화죠. 심지어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안경을 1시간 만에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없고 오늘 주문해서 당일에 배송받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두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진 이유를 지리와 기후학적으로 보면요. 스페인은 겨울도 온화하고
전반적으로 일조량이 많아서 농업하기에 좋아 식량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던 봄과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게 없어 굶어 죽게 되니 시간을 놓치면 큰 손실이라는 생각이 뿌리 잡히게 된 거죠. 그니까 우리가 여유가 없는 건 부지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조상님들의 지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까운 과거를 보면 한국전쟁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사회 전반에서 빨리가 중요한 가치가 되었죠. 이렇게 효율과 빨리빨리를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레 행복을 희생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겼고, 요즘은 늦더라도 균형을 찾는 슬로우 라이프가 새로운 문화로 두드러지고 있어요. 사회 자체가 계속 변화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언제는 회사에 뼈를 묻을 인재를 바라더니 이제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잖아요. 그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과도기에 있는 거겠지만 그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혼란 속에서 여유를 지키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유를 학습하려고 노력해요.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여유를 경험하려고 하죠. 외국을 가보면 제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유로워 보여요.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면 서버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러가는 것만 같거든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서버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쓰지 않고 일행과 대화를 나누거나 본인 할 일을 하더라고요.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알바생이 주문 들어온 커피를 만들기는커녕 손님과 수다를 떨고 있다면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하고 농땡이를 피우지? 하며 욕을 먹었을 텐데, 외국에선 손님과 짧은 안부라도 묻는 게 당연하고 뒤에 줄에 서 있는 사람도 빨리 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 가면 그 문화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또한 여행이 주는 특별한 체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런 것도 좋아요. 여행 가면 괜히 안 살 것도 사게 되고 나에게 선물도 해보고 큰 돈도 평소보다 쉽게 쓰게 되잖아요. 평소에 저는 짠순이라 돈을 쓰는 즐거움을 잘 모르거든요. 나만이 아는 공간에 투자를 하는 것. 예를 들면 좋은 이불을 산다거나 좋은 휴지를 쓰고,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막상 사려고 하면 또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곤 주말에 늘어지게 자는 거? 가끔 내일 생각하지 않고 먹는 야식 정도겠죠. 물론 이런 것도 충분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게 선물이라는 개념에 더 확 와닿더라고요. 사실 평소에도 돈을 잘 안 쓰니 여행 가서도 돈을 화끈하게 쓰진 못해요. 마그넷을 사더라도 가장 싼 곳을 찾아서 하나만 사죠. 그래도 이런 게 저에겐 재미이고 행복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여행 중 만난 귀여운 인형을 용감하게 산다든가,
식사 한 번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한다든가 하는 대담한 행동을 하는데요. 여행 온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순간이 귀해서일까요? 저는 항상 여행하는 날을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꼭 살까 말까 고민하다 안 샀던 것들이 돌아와서 보면 그거 살걸 하고 후회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행 가면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하시나요? 이제 기간에 따른 여행의 다양한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박, 3박 이렇게 가는 여행과 일주 이상 가는 여행은 마음가짐부터 다른데요. 짧게 가는 여행을 준비할 땐 어떻게든 뽕 뽑고 온다는 생각으로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죠. 아침부터 밤까지 연예인 못지않은 일정을 소화하고 숙소로 돌아오면 내가 뭐하러 여기에 왔지? 하며 허탈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사진 때문에 부족해지는 휴대폰 저장 용량과 무거워지는 캐리어를 보면 뭐라도 건진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단기 여행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죠. 가끔은 너무 짧아서 꿈인가 싶을 정도로 실감도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저는 그 나라를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여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인 이유는 딱히 없고 약간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랄까요? 전에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낄 때는 내가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을 처음 가게 되면 항상 긴장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서 한 숙소에만 묵는 경우에 첫날엔 숙소 가는 길이 초행길이니 당연히 긴장하게 되지만 이튿날, 사흘날, 닷새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도를 보지 않고도 숙소로 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지도를 보느라 보지 못했던 이 동네의 풍경이 조금씩 눈에 들어와요. 어제도 본 것 같은 낡은 간판의 카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공사 중인 건물,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나무. 이처럼 저는 낯선 곳을 가면 그 주변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저만의 취미이죠. 처음 가본 공간에 익숙해지고 그곳을 온전히 관찰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관찰에서 시작되는 루틴이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 숙소에서 몇 블럭 넘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항상 노숙자가 있었으니 그곳은 피해서 지나가고, 두 블럭 가서 왼쪽으로 가면 공사 중이라 도로가 막혀 있으니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스마트폰 지도는 알려주지 못하는 나만의 루틴이요. 그렇게 익숙해지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우리 집 침대에서 눈을 뜬 게 아니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여행에서 맞이하는 익숙함은 다시는 느끼지 못할 감정이라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그 소중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밤 일기를 써요. 사실 저는 일기를 즐겨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신년이 되면 빼지 않고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긴 하지만 매일 일기를 쓰자는 다짐은 2달을 채 못 넘기더라고요. 스마트폰 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치만 여행에서만큼은 꼭 매일 일기를 쓰려고 노력해요. 특히나 여행은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기억을 요구하는데 하루만 지나도 어제 먹었던 식당 이름은커녕 메뉴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내가 오늘 어떤 장소에 갔고, 뭘 먹었고, 뭘 느꼈는지만 써도 2장, 3장 술술 써지는데 이게 나중에 봤을 때 그날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여행을 가신다면 귀찮은 걸 조금 무시하고 몇 줄이라도 쓰자는 마인드로 여행 일기를 써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려요. 종종 여행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면 귀찮다, 사람 많은 곳이 싫다, 호구짓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주 소수지만요. 그분들도 진정한 여행을 한 번이라도 가면 생각이 바뀔 텐데 하는 왠지 모를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좋은 건 나누고 싶잖아요. 여행을 이리도 좋아하는 제가 길을 가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내는 이곳도 여행 온 거라고 생각하며 살 수는 없을까? 매일 가는 똑같은 지하철역이지만, 매일 보는 풍경이지만 처음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시도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루 이틀이야 길에 있는 나무를 보고도 예쁘다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무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있어요. 평소대로 살다가 여행을 하고 싶으면 외국인이 많은 곳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동이나 경복궁 근처요. 거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거든요. 실제로 명동거리를 가보면 한국이라는 게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외국어가 들리고, 가게에 가도 외국어가 많이 써 있어요. 주변에서 포장마차를 보고 큰 리액션을 하거나 어릴 적 먹었던 불량식품을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외국인 눈에는 이것도 신선해 보이겠구나,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환경에 가면 평소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 마치 내가 여행 온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일상에 너무 질릴 때 써먹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여행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청취자분들은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아하신다면 왜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